예, 제목은 이제 이하진간 계열 분석으로 본 진대 현리의 일상 행전 이렇게 지었는데, 예, 일단 그 목차는 생략하고요. 혹시나 이제 여기 비전공자들께서 이하진간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진간의 발굴은 이제 2002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게 바로 이제 리아 고성, 이번에 저희가 사업단이 저희 작년 겨울인가요? 작년 겨울이 올해 겨울인지, 예, 그때 이제 답사를 갔었죠. 답사를 가가지고 이제 리아 고성이 그때 공사 중이라 가지고 못 보고 왔었는데, 이제 이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예, 위치를 말씀드리면 상서 지역이라고 하죠. 지금 토가족 자치구 지역인데 아주 산골짜기입니다. 이제 산골짜기 중에 산골짜기 쭉쭉쭉 당겨보면 이제 호남성에서 서부 끄트머리에서 중경하고 이제 경계 지역에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그 선총원이라는 유명한 소설가 이제 변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내륙 안에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뭐 경계 지역 이렇게 불릴 정도로 아주 험준한 산악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전국시대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진나라하고 초나라가 접경을 이제 접하고 있던 그런 지역이었고, 또 이제 진나라 그 시기적으로 보면 아마 그 기원전 222년에 통일하기 직전에 이제 점령을 해서 이제 신지에 속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적인 요지, 하지만 중원에 이제 좀 이제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중원 지역과는 다르게 인구 밀도가 희소하고 여러 가지로 이런 다른 측면들이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육로교통보다는 이렇게 유수, 원수, 또 동정호, 수로계통의 이제 이런 수로교통이 특히나 특점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지역인데, 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대량의 이제 간독이 출토가 됐던 거죠. 이제 수력발전소 그 발굴과 더불어 수력발전소 건설과 더불어서 발전이 됐는데, 이때 이제 성내에서 1호정 안에서 이제 37,000여 매의 간독이 발견이 됐습니다. 간독 당시 이제 발굴 현장 사진이고, 우리가 이제 답사를 갔을 때 이렇게 돼 있던 광경을 보지 못했어요. 그때 공사 중이라서 아마 공원화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서 2025년부터 해가지고 관광객을 본격적으로 받기 위해서 이제 공원화 시키고, 또 장춘용 선생의 말에 따르면 이건 1호정이고요. 장춘용 선생 말에는 성내, 성외에 한 18개 정도의 우물이 더 발견이 됐다고 해요. 이렇게 아마 탄소 활성탄을 쏘보니까 거기다가 나무 재질도 발견이 되는 우물이 몇 개가 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좀 더 발굴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막 옆에 있는 3호정 같은 경우에도 아마 복간이 들어있다는 소식이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그러한 이제 지질 조사 결과로는 그런 군대가 또 여러 군데 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아 고성에서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간독 자료가 계속 앞으로도 주목해 봐야 될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우물을 이제 단면도를 하면 총 이제 17개 층 중에 이제 5층부터 이제 17층까지 여기를 이게 층차를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간독들이 이렇게 발굴이 됐죠. 지금까지는 이제 간독의 성문본이 2권까지 나왔습니다. 총 5권이 나오는 그거 3권까지 나왔죠. 얼마 전에 3권이 나왔는데, 이제 그래서 위층부터 이제 그 정리를 하면서 5층부터 13층까지가 이제 공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래층은 이제 앞으로 뭐 순차적으로 이제 출판이 될 것 같아요. 대충 그 정도의 상황이고, 간독의 내용은 그 딱 정확하게 이제 진나라가 점령했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한 15년 정도, 거의 표본 자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행정문서, 이 현이라는 단위 안에서 그야말로 이제 주고받고 어떠한 업무가 들어가고 하는 것들을 압축적으로 하나의 표본 자료로 볼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군현급 문서 전달 방식과 체계에 대한 정밀한 연구가 이제 이하진간을 통해서 이제 많이 진행이 됐고, 장강 이남의 이제 지리적인 환경, 수로교통 같은 것도 이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고요. 또 이제 파격적인 사실로는 진군현의 지명 및 지리 연역이 기존의 사기 이제 36군 그 기록 그 지명이 군명이
아주 많이 틀렸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전혀 이제 예상치 못하게 뭐 여기서 동정군 소속인데 동정군이라는 군명은 처음으로 이제 출연을 한 거고 또 인근에 있는 창호군, 기존에는 장사군으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아니었던 겁니다. 가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 좀 이제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이제 자료에 속합니다.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그러면 제가 그 연구를 하는 그 방향을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 이제 이런 이하진간을 어떻게 디지털 자료로 전환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논문을 한 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량 분석을 실온이라는 이제 논문을 썼는데 여기서 제가 이 자료를 데이터화를 할 때 어떠한 원칙을 세워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3가지 정도를 이제 제시를 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용어의 정의, 두 번째가 속성의 분류, 세 번째가 관계의 구성인데 대체로 이제 디지털 인문학 분야에서 말하는 그러한 이론 중에 뭐 디스턴트 리딩이라든가 사실 그 디스턴트 리딩을 그 개창을 한 프랑코 모레노라는 사람은 원래 좀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요. 멀리서 보기 너무 비유적이지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는 시리얼 리딩을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시리얼이 뭐냐면 계열, 이제 계열인데 속성, 계열 이런 말로 카테고리를 이제 정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컴퓨터적인 디지털화된 이제 메타데이터를 이제 정하는 카테고리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작업이 사실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더 이상의 제가 그 전문가는 아니라 가지고 근데 이제 그 컴퓨터 체계에 맞는 디지털 체계에 맞는 용어의 정의와 카테고리화가 거의 전부 있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이제 용어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이 되고 기초가 된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정보에서 그런 문제에 전착을 해서 했었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관계의 구성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종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카테고리를 정하고 그런 디지털 자료를 이제 정리를 하고 나열을 하고 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 계열과 계열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고 그 관계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사실 이거는 역사 연구의 기본이기도 하죠. 그런 문제로 이제는 접근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번 그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계의 구성에 이제 집중을 해서 계열 분석을 진행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이제 힌트를 얻는 게 최근에 또 수호지한간 지릴이 발굴이 됐습니다. 근데 지릴을 잘 보시면 상당히 그 딱 받고 지릴을 어떻게 분석할 필요도 없이 쭉 나열을 해보면 개안이 되는 그런 이제 좀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계열을 쭉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만약 일기를 쓰듯이 만약에 자기가 어떤 날에 했다라는 일지를 이렇게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대별로 약 한 14년 정도의 시간인데 아마 그 문제 10년부터 후원 7년까지의 그 시간을 쭉 나열을 해보면 이 월인이라는 이 묘주의 개인 이력이 장기적으로 시계열로 쭉 일람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경력을 쌓아왔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의 이런 시계열, 개인의 이제 경력에 대한 시계열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이제 거시 행정에 대해서도 모종의 통찰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여기에서부터 수호지 한간 지릴의 이런 시계열적인 이런 형 특성에서 착안을 해서 이하진간 행정문서의 시계열도 그와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재구성을 하고 거기서 이제 연속성을 지닌 관계를 추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 문제의식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본문의 내용을 이제 구성을 하기로는 제가 2장에서는 이제 방법론을 제시를 하고 이제 그럼 계열을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이제 제가 모든 것을 이제 다 귀납을 한다기보다는 제가 보고 판단을 해서 어떤 계열을 선별하고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시를 하고 법리화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래서 그 방향성을 이제 제시해 주는다는 측면에서 이제 2장을 마련해 봤는데 자료의 저보는
제가 그 이하진간도 교섭 1, 2권과 여기서 이하진간 박물관장 진간 해가지고 요거를 더 해봤습니다. 사실 정량 분석을 할 때는 그 관장본을 제가 채택을 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통계적인 자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분 나오는 자료로는 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별다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제외를 했는데, 여기 계열 분석을 할 때는 이제 통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이제 분산된 것에 이제 시계열을 추적하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장본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기본 프로그램은 뭐 간단하게 말해서 엑셀 썼습니다. 엑셀. 엑셀로 쭉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MX 엑셀을 썼는데 그게 정리하는 방법은 그냥 표를 하는 건데, 그 표도 사실은 메타데이터 설정하는 그 방식이에요. 사실 이제 그냥 엑셀을 썼다 뿐이지 실제로 생각을 하고 이제 글이 뭐 이렇게 종이에 대고 그려도 뭐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대충 이제 세로 축을 이제 시계열로 만들고 가로축을 이제 관서와 관직을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로와 가로가 이제 교차되는 그런 이제 셀 안에는 이제 그 시기에 어느 관서에 소속돼서 일을 했던 사람들의 인명을 이렇게 배치를 하는 방식이 단순한 방식인데, 여기서 약간 이제 디테일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그 문서 안에서는, 행정문서 안에서는 그 사람이 대리인지 정규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약어 형식으로 수색부 할 때 그렇게 이춘향 수색부 이런 식으로 이제 적혀 있죠. 그래서 수라고 적혀 있는 거는 제가 이제 기호로 이제 괄호로 표시를 하고, 이제 좌사 영좌 이렇게 있는데, 좌가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꺽쇠에 달린 괄호, 그리고 사가 들어가는 명칭은 이 중괄호 이렇게 썼습니다. 요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 제가 내용에서는 별로 다루지 않았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불리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멀리 보고, 요거는 이제 체계를 정한다는 의미에서 요 이제 좌사를 이제 구분을 하는 방식을 이제 채택을 했습니다. 요거를 뭐 복잡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이 제가 직접 보여드리는 게 제일 낫겠죠. 예. 이게 사실 기존에 했던 그 전체 로 데이터를 다 정리한 자료고요. 정량 분석 자료에서는 제가 코드화 시키는 작업에 이제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기계 가독성이 없는 자료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규격화시켜서 하나하나 이렇게 그 코드를 만드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카테고리를 이제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써보니까 어떠냐 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다, 불편하다, 저만 아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좀 더 이제 연구가 필요하다, 좀 더 간명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체계 메타데이터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일단 이거를 좀 더 정리를 해가지고 계열 분석을 이제 한 게 이제 이겁니다. 이거 요렇게 정리를 했는데, 좀 더 확대를 해볼까요? 200으로 하면 너무 크긴 한데 요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정리를 해가지고 사실 필터링 기능이 있잖아요. 필터링 기능을 보면 여기서 이제 요 필드값 없는 걸 제외하면 이렇게 다 땡겨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고, 만약에 겹치는 자료를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겹치는 자료를 볼 수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제가 보기 편리하게 이게 필터링 하면서 이렇게 보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이게 몇 년도에 누가 근무를 했고 이런 거를 알 수 있도록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거기서 이제 그거를 뽑아내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저는 엑셀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모든 기능을 알지도 못하고 되게 문과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안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일단 제가 이 동시에 필터링 하는 방식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동시에 필터링 하는 방식은 제가 그 코딩을 따로 배우진 않았지만 요즘은 챗GPT를 쓰면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지워보고, 제가 챗GPT를 어떤 식으로 썼냐면, 이렇게 그 타임라인을 당겨서 이렇게 당겨 가면
그 오데이터 안에 이제 프롬프트를 규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이제 규격화시켜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서 이게 틀리지 않게 나오는 일단은 명령어를 찾아야 됩니다. 이제 찾아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그냥 해줍니다. 이제 이렇게 코딩을 자기가 알아서 이제 뽑아줘요. 근데 요거는 약간 뭐죠? 요거는 약간 훈련이 약간 덜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요게 이제 내가 기존에 뽑아놓은 게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나씩 뽑은 자료가 이런 자료예요. 여기서 색깔은 제가 보정을 해서 넣은 거고, 이렇게 이제 여러 명의 인명을 같이 코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 명이 이 무슨 문자가 들어있는 이 열행을 필터링 해줘 하면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으면 이게 간단한 코딩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챗GPT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뽑아내는 겁니다. 하나씩. 예, 여기는 좀 더 잘한 그게 있네요. 지금 중간에 이제, 예. 그래서 요렇게 이제 상하고 축 이제 같이 나오는 거는 요렇게 이제 제가 쭉 뽑아낸 걸 아까 전에 본문에서는 제가 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다. 예.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2장의 내용은 제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요. 그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3장의 이제 계열로부터의 추론을 했는데, 여기 1, 2, 3번 작은 1, 2, 3절은 사실 그 관계, 이제 실제 그 관리의 등급에 따라서 제가 선별을 해 봤습니다. 일단 좌사, 제일 낮은 등급인 좌사가 감과 공의 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 단계 영사, 그보다 높은 이제 영사가 또 대리세포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사에서 대리세포까지 이제 했던 사례를 이제 상과 축 이 두 사례를 뽑아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승, 이제 장리인 현승의 사례를 이 창과 색 이 사례를 세 사례를 뽑아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교차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제 감하고 공 이 두 사람이 실제 문서, 하나의 동일한 문서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 진시황 29년 9월 20일의 사례다. 근데 이 사례를 보시면 하나의 주제로 모아집니다. 그게 바로 이제 수화 폐망과라는 이제 이런 복과 문서를 이제 상서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두 사람이 얽혀 있는 것이 이제 서사가 이제 확보가 됐는데, 근데 이제 먼저 이날 아침에 이 문서를 이춘향의 이제 향사인 공이 현정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 감이 그 태숲으로 이제 수화 폐망과에 관련된 문서를 들고 이렇게 가는 하루 만에 이제 이렇게 일어난 문서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면 아침에 이제 공이 전해져 왔을 때 이 감이 수신을 함께 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관좌가 이 태수부의 상계 문서를 직접 가서 이렇게 가서 가서 발송을 하는 출장으로 볼 수가 있나라는 거는 이제 그 수어지 한간 지릴의 월인의 사례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매우 자주 간다. 대부분 이제 관좌나 관사 정도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 태수부 상계 문서를 맡아서 가는 경우를 아주 쉽게 볼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또 더불어 하나 특이한 현상이 하나가 발견이 되는 게 이춘향사 공이라는 사람의 그때 이제 645호 이 목독에서 이제 필체를 보면 다른 필체에서 이제 공이 쓴 필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건 예전부터 참 고민을 했던 문제인데, 이 똑같이 이제 공이 서사했다. 서사는 여기에서 공수 해가지고 이렇게 뒷면 이제 좌쪽에 쓰는 게 이제 이렇게 격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제 판단으로는 뒷면에 누가 썼다 하는 요 필체는 공이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 그 정면의 문서 본문을 보면 필체가 달라요. 요 필체하고 요 필체하고, 모르겠네요. 아무리 봐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번 해봤는데 왜 다를까? 근데 왜 다를까를 했을 때 이게 워낙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루 만에 빨리 이제 보내야 되는데 태수부에.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 문서에 대한 견본을 미리 만들어두고 있지 않았을까. 이제 미리 만들어두고 있고, 이 공이 이제 그 수화폐만과를 가지고 오고 나서, 이제 도착하고 나서 아마 사후에 이제 서명 뒤에 이제 수신 정보를 기입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후의 상황을 보면 그 공하고 감의 이제 이력에서 차이가 나는데, 공은 사실 30년 7월 5일 자1갑, 이제 자2갑 이렇게 해서 좀 처벌을 받는 그런 사료가 하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현승창이, 여기 앞선 문서에서 이제 같이 관여가 되어 있던 현승창이 이제 직접 판결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는 공이라는 사람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제 리아지가 안에서.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감 같은 경우에는 이 수화폐만과의 발송 문서에서는 이 사람이 영사라고 나옵니다. 영사. 이제 그래서 이 사람 그러면 영사인가? 라고 해가지고 다른 문서와의 이렇게 연속성을 살펴보면 이 감이 영사로 나오는 사례는 찾을 수가 없다. 대부분 이 사람은 창사로 나옵니다. 창사. 이제 그래서 아마도 이때는 현승이 자기 재량에 따라서 이 임시 영사로 임명을 해서 이 상계 문서를 보냈던 것으로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한 사례고, 두 번째 사례가 바로 상과 축의 사례인데, 먼저 상은 상의 문서를 쭉 이렇게 추적을 해서 계열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아마 26년, 28년쯤에 관좌로 이제 재직을 하다가 아마 28년 7월 15일에서 30년 사이에 어느 쯤에 아마도 영사로 승진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쭉 창관 문서, 향 문서에서만 이제 문서 서사가 나오다가 이제 28년 7월 15일 이후부터는 이제 현정 문서를 서사하는 그런 신분으로만 나옵니다. 이게 연속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게, 이러다가 갑자기 향관으로 간다거나 이런 관으로 간다거나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결이 됩니다. 이제 관 있다가 이제 영사로 오고 나면 쭉 영사에 관련된 업무만 보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31년 1월 29일에는 이제 수색부로 등장하는데, 이때까지는 상은 비교적 순탄한 승진 경로를 이제 겪어왔던 것 같다. 한 5년 정도 그 사이에. 근데 이제 이러다가 이 상이라는 사람의 개인에게 이제 전환적인 하루가 발생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31년 2월 7일에 이 문서를 씁니다. 이제 리졸 도예 및 일식자의 곡식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독찰을 해야 돼요. 그 현정에서 영사를 파견해서 감시를 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증명서를 발급을 합니다. 이제 권서를. 근데 그것을 이제 영사가 담당하는데, 그것을 하는 영사가 없다 해가지고 현승에게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현승이 대답을 하기로, 향색부가, 아마도 향색부가 이렇게 했던 거예요. 향이 독행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향이 단독으로 수행해라. 근데 그거를 질책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전후 맥락을 보면 사실은 계릉향은 이날 이전에 이미 이제 현정에서 파견된 영사 기가 이 곡식 출납과 관련된 독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가 아마도 현정으로부터 복귀 명령을 받고 이제 복귀 명령을 받아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때 돌아가는 길에 이 상이 영사를 재차 파견해 달라는 문서를 써서 기한테 맡깁니다. 이제 거기 보면 문서 수신 정보, 발신 정보로 그걸 추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가 현정에 복귀를 하면서 현승에게 그 문서를 주고 이제 자기가 이제 개봉도 하고, 근데 현승이 회답하는 문서까지도 기가 쓰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런 좀 디테일한 과정을 그 문서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거를 보면 이미 어떻게 보면 상은 매뉴얼대로 기존에는 이제 독차를 했으니까 앞으로도 독차를 하기 영사를 보내주세요 하니까 이 현승이 뭐라 그러면서 너 혼자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누구 말이 맞는가를 보면 법률적으로 보면 분명히 상의 말이 맞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문서를 보면 이제 상은 더 이상 계륵향 수색부로 나오지 않는다. 아마 이제 축으로 교체가 된 것 같습니다. 축이. 근데 축의 이력을 살펴보면 상보다도 훨씬 더 경력이 세다. 경력이 더 많고 좀 보다 이르게 영사가 되고 보다 이르게 수색부직을 했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근데 또 좀 공통적으로 보면 축이 담당했던 문사를 보면 모두 다 작도부를 작성하는 업무에서 그 계릉향 수색부로 나온다. 총 4차례, 이제 4월에 집중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대체로 2월부터 4월까지는 권서가 나오지 않고 작도부가 나옵니다. 뭐 상권을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때는 그러고 있다가 계릉향에서 권서가 출현하는 거는 대략 한 6월부터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2, 3개월가량 단기간에는 영사의 독찰 없이 계릉향이 단독으로 이제 그냥 작도부만 작성하고 이런 이제 양식을 지출하는 업무를 하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창하고 색을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현승과 색부인데 이 둘은 좀 치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CCTV 이거에서 이하진간 주제해가지고 막 재현하고 이런, 거기서 이 사람이 이제 창이 이미 나왔어요. 거기서도 이제 창을 보고 이제 창이 나왔는데, 되게 거의 정말 가장 아주 이상적인 리더로 그리고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이제 그런지는 알 수가 없고, 근데 일단 실제 문서에서 보면 대체로 이제 진시황 29년 1월 9일부터 30일은 3월 9일 한 문서 기준으로 최소 이제 한 3년 2개월 정도 정식 현승으로 장기 재임을 했습니다. 드문 사례인데 대체로 수승이 많이 나옵니다. 수승이. 근데 정규 현승으로 이렇게 길게 나오는 사례는 창이 이제 거의 가장 이제 장기로 재임한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앞서 살펴봤듯이 이런 좌사라든가 영사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이제 현승이 관여를 하고 자신의 권한과 재량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근데 앞서서 이제 현승에 출연하기 전에 이제 사공창부라는 기록이 하나가 나오는데, 혹시 이 사람이 이제 현승으로 이제 승진하기 전에 사공색부였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차후에 좀 더 자료가 모여서 이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현승창이 물러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수승색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수승색은 수승의 이런 직위가 나오는 것과 동시에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사공색부색이 같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은 대리 임시적으로 이제 수승을 했고 정식 직위는 아마도 사공색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공색부. 근데 또 한 가지 또 주목해 봐야 될 자료가 뭐냐면 10-15호 복도, 요거는 관장본에서 10-15호로 되어 있고 이하진간 상권을 보면 10-17호로 바뀌었습니다. 10-17호 이제 문서를 보면 아마 이 사공색부를 공로 중에 이제 사공유질 승거 3세 8월 23일의 공로 누적과 이제 수철릉승 6월 27일 이 공로 누적 이제 기록이 적혀 있는 이제 무명의 관리가 있는데, 대체로 이제 이러한 경력 이력을 비교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세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잠정적으로 이게 아마도 세계 공로 문서가 아닐까 하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제 지금까지의 판단이고 이것도 앞으로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선별된 예시로부터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기 업무 수요에 따라서 인사를 탄력적으로 안배 운영하는 현승의 권한과 재량이 확인이 된다. 돌발적인 상계 수요를 위해서 감에게 영사 직위를 부여하거나 이런 노역자의 양식 지급에 관해 영사 독찰 없는 향관의 단독 처리를 명령할 수 있는 재량이 이제 현승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러한 사례들이 정식의 이제 법률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거는 좀 실제 운영에서만, 현실적인 운영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보완할 과제가 아주 많습니다. 지금도 이것도 실온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그 인명이 동일한 인명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예전부터 이런 반론일까 의문을 제기를 받았었어요. 이게 어떻게 동일이라는 것을 판정할 수 있나? 이제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상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맥락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더욱더 앞으로 이제 데이터가 더욱더 증가를 하고 맥락이 정밀해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이 논문은 이하진간 3권을 이제 보지 않았다. 얼마 전에 한 며칠 전에 이제 중국에서 PDF 보내주고 하더라고요. 저기 이제 저기 지하 여기 인문한국진흥관 로비 앞에 오늘 문자 받았는데 이하진간 3권 이제 해외 배송으로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서 이제 받아야 되는데 고칠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나서 또 엑셀 자료화 하려면 또 한참을 또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적어도 이제 한두 달 정도 지나야지 이제 자료 정리가 끝날 것 같으니까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 3권의 자료를 더욱더 증가를 해서 이제 보충하고 수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